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년 연애 코치 은정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등산 불륜 7가지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등산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건강 관리가 아닌 불순한 의도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악회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애인을 사귀기 위한 목적으로 등산 동호회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산악회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등산을 가르쳐줄 누님을 구한다는 글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넷 산악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최모 씨는 대부분의 산악회는 건전한 목적이 많지만 불륜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진 개개인의 문제이지 산악회 전체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산악회 운영자도 산을 자주 오다 보면 당사자들끼리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의 문제일 뿐 산악회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등산에서 불륜이 수도 없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등산에서 불륜을 많이 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요즘에는 등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인 지금까지도 등산에서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등산 불륜의 원인이 무엇일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초기 비용이 크지 않다. 등산 모임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등산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장비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꼭 등산복이 아니어도 되고 집에 있는 가방을 이용해도 됩니다. 등산은 등산복과 등산화 그리고 가방만 있으면 부담 없이 산악회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갈 때 물과 음식 등을 챙겨오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데이트하기에도 좋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난 경우에도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산속에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기적인 만남을 가능하고 스킨십하기 쉽다. 등산 모임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쉽게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쌓이게 됩니다. 스킨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배려와 터치는 강한 호감을 생기게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없더라도 갑자기 생겨난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긴 호감은 자연스레 불륜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등산 후 술자리 모임이 많다. 대부분 등산 동호회 모임에서는 함께 산행을 하고 난 다음 바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나서 2차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노래방이나 또 다른 술집으로 가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눈이 맞는 커플이 생기게 되고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건강을 목적으로 등산을 한다고 하면 배우자가 의심하지 않는다. 건강을 위해 등산을 간다고 하면 산에서 무슨 짓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배우자를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산에서는 데이터가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아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모텔에서 불륜을 저지른 다음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배우자에게는 사우나에서 씻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입장에선 도저히 의심을 할 수 있는 틈이 조금도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술 한잔 하기 좋은 장소다. 등산을 할 때 사람들은 음식이나 음료 또는 술을 싸가지고 나옵니다. 산이라는 자연을 벗삼아 술 한잔 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죠. 정상에 올라가서 마트에서 사온 막걸리나 소주를 한잔하고 하산하고 나서는 술집에 가서 술을 또 마십니다. 특히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 정상에서
그리고 하산하고 난 다음 좋은 공기를 마시며 술 한잔 하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안 좋은 점은 너무 취해 하산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술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겠네요. 여섯 번째, 불륜으로 들킬 확률이 적다. 산은 대부분 집과 멀리 있는 편이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배우자에게 들킬 확률이 적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지만 배우자에게 전화가 와도 데이터가 터지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핸드폰을 넣어놔서 몰랐다는 변명을 해도 됩니다. 어떤 변명을 대도 산이기 때문에 좋은 핑계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등산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무렵에 들어오기 때문에 외박을 하거나 밤늦게 귀가하지 않아 의심을 덜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미 모텔에서 실컷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집에 온 것인데 말이죠. 일곱 번째,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산에 혼자 오르는 사람들은 외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산에 함께 오르면서 물이나 음료수 한 잔, 과일 하나 권하는 손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게 되고 친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마음을 의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까지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남녀 가리지 않고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쉽게 허락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등산 불륜 7가지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등산에서 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충분히 아셨죠? 사실 이런 이유들 말고도 산 근처에는 모텔이 많다고 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다음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막걸리를 한잔하고 나면 근처에 모텔이 바로 보인다는 것이죠. 산에서 내려와 기분도 좋고 술 한잔해서 기분이 더 좋고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친해지니 더욱더 기분이 좋은데 모텔까지 근처에 있으니 무조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등산에서 불륜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년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취미생활을 묻자 32.7%가 등산이나 캠핑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아저씨, 아줌마를 구별하는 방법은 등산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배우자가 등산을 많이 좋아한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산과 관련된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면 더욱 강하게 의심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정말 좋은 등산이 불륜의 성지가 되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건강만을 위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연애 코치 은정이었습니다.